자, 오늘은 열대기후에서 우리 열대기후 중에서 열대 우림기후, 그 다음에 열대 몬순기후, 열대 사바나기후 받고 원래는 4개예요. 3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 여기 더 나왔지. 열대 고산기후.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정말 중요하게 붙여주세요. 열대 고산기후는 그리고 대문자입니다. 기온을 말하는 A도 대문자인데 뒤에는 보통 강수량을 나타내는 건 소문자였잖아. AF, AM, AW가 모두 소문자인데 얘는 대문자예요. 대문자 H입니다. 그래서 열대 고산기후는 AH, 대문자 AH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열대 고산기후라고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열대를 빼도 돼. 그냥 고산기후라고 말하면요. 고산기후 자체가 열대에서만 나타나. 나머지 온대나 냉대나 한대에는 없어. 고산기후 자체가 어디에만 있어? 열대주방, 즉 적도주변에만 있기 때문에 열대란 말을 빼도 고산기후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알아들어요. 아, 그냥 AH구나. 우리는 이렇게 보세요. 우리 AH. 대문자. 꼭 대문자입니다. 이어서 H는 감 잡겠지? 하이야, 하이. 높다는 뜻이야. 고도가 아주 높은 데서, 해발 고도가 높은 데서 나타나는 기후가 고산기후야. 그럼 설명 다 했어요. 열대 고산기후는 어디서 나타나? 적도 주변의 높은 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산기후가 나올 수가 없지. 적도 주변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이기 때문에 온대기후에는 고산기후가 없어요. 오직 적도 주변의 높은 산지에서만 나타나는 게 열대 고산기후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도가 나와 있고 여기 적도가 지나가잖아. 그러면 적도가 지나가면 아 여기는 열대기후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 그러면 자 우리 나라도 같이 기억하면서 볼게요.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 보이지?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 브라질이야. 외우면서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는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여기가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안 그렸지만 여러분이 강 하나 기억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수량이 강의 양이 많은 강물의 양이 가장 많은 이 강은 아마존 강입니다. 자, 아마존 강 이렇게 흘러서 적도로 지나가잖아요. 아니 이쪽으로 빠지는데 그럼 이 아마존 강 위역이니까 이 마나우스라는 도시 한번 보세요. 적도 주변이고 아마존 강 주변에 있는 이 마나우스는 이제 우리는 이걸 뭐 기후 그래프를 볼 때 기온 강수량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마나우스는 뭡니까? AF입니다. 적도는 무조건 AF예요. 열대 우림기후. 그럼 여기 봐봐. 마나우스는 도시 이름이잖아. 마나우스라는 도시의 해발 고도는 60m니까 평지야. 거의. 알겠니? 얘들아 아직 고도 모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고도라는 건 높이를 말하는데 그러면 고도 0m는 도대체 어디냐? 해수면입니다. 해수면.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육지를 그려볼게 얘들아. 그럼 봐봐. 이렇게 물이 여기가 바다가 찰랑찰랑 한다고 보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뭐야? 여기가 0m라는 얘기야. 이게 바다니까 바다의 해수면 0m, 1m, 2m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겠니? 그러면 60m라고 말하면 평지예요 거의. 평지. 그러니까 고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 마나우스라는 도시는 평지에 가깝구나. 그러면 적도가 지나가는 지역이 평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겠습니까? 여기는 A야 A. 그 다음에 적도가 지나가니까 당연히 강수량은 뭐야? F지. 그래서 마나우스는 얘들아 이제부터 적도 주변에 있는 도시는 그냥 무조건 AF 때리면 돼요. 열대 우림기후가 되는 겁니다. 열대 우림기후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 전 겁니다. 그 전 거. 자 그러면 마나우스는 열대 우림기후 AF라고 쓰는데 일단 기후 그래프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먼저 기온 1월달부터 12월까지 직선이지. 근데 직선은 직선인데 20도 이상의 직선이니까 이건 무조건 열대기후야. 그지? 그 다음에 강수량. 선생님 얘네 이거 여기 7, 8, 9에 강수량이 적으니까 건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는데 말했죠. 열대기후에서 우림기후의 기준은 60mm입니다. 강수량이. 그러면 7월, 8월, 9월에 여기가 지금 강수량이 100mm잖아요? 그러면 딱 봐도 어때요? 60mm는 다 넘지? 그래서 이건 건 게 아니야. 이거 F라고 봐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알아둬야 돼. 아 이거 해발고도군요. 해발고도 60mm. 강수량이 60mm. 모든 달의 강수량이 60mm 이상이면 F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A에서 AF냐 AW냐의 차이는 모든 달의 강수량이 60mm.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런 게 있어 얘들아. 되게 애매한 게 있어. 여기 봐봐.
100mm인데 되게 애매하게 막 어떤 달 한 달이 이렇게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선생님 이 달만 50mm 같으니까 이거 AF 안 할래요. 죽일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기 적도가 지나가잖아요. 적도 주변에 정말 가까이 점이 찍혀 있으면 웬만하면 다 F예요. 게다가 이건 외우세요 그냥. 유명한 도시니까. 브라질의 어디? 마나우스는 뭐야? AF입니다. 우린 도시를 나중엔 다 외울 거예요. 도시를 다 외울 건데 브라질의 마나우스는 뭐다? AF다. 그러면 여기 봐봐. 마나우스의 해발 고도는 60m 평지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이게? 얘들아 뭐가 나와 있어? 이게 위도죠. 위도가 나와 있어요. 위도 읽을 줄 알아야죠. S는 뭡니까? 남이죠. 남위. N은 뭐고? 북위. 우리나라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는 적도를 주변으로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도는 북위 38도. 이게 우리나라 이제 38선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S기 때문에 남쪽이야. 적도 아래인데 몇 도니? 3도지. 그러면 여기 0도인데 위도 남이 3도면 어때? 적도랑 진짜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A예요. AF. 아시겠어요? 우리가 위도 38도면 0도 다음에 30도 자르고 선생님이 60도 자르고 우리가 30도 위기 때문에 우리는 중위도예요. 중위도기 때문에 우리는 온대교밖에 안 나오거든요. 온대교. 하지만 저기 봐. 적도를 중심으로 북회기선과 남해기선이 북이 23.5도가 북회기선. 그 다음에 남이 23.5도가 자 남해기선이야. 그러면 적도를 중심으로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안에 있으면 이건 무조건 다 A예요. 게다가 얘는 3도 정도면 거의 적도랑 가깝다는 뜻입니다. 남이 3도면. 그러니까 뭡니까? AF지. A 중에서도 AF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AF가 이렇게 있고 그 위아래로 뭐가 있는 거야? 사바나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위도를 봐도 고도를 봐도 무조건 마나우스는 뭐야? AF기후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건 오늘 열대 고산기후잖아요. 키토라는 도시 외우세요. 도시 자체를 외우세요. 키토 너무 유명한 고산도시죠.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예전에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을 외웠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 봐봐. 이 나라가 어디야?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을 다시 한번 보면 콜에페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이렇게 외울 것이. 다시 콜에페라고 외웠어 우리가.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자 저기 벽에 붙어있는 세계지도 보시면 어디가 콜롬비아? 여기지? 여기 큰 나라. 여기가 콜롬비아 지금 다시 또 외워요. 다 까먹었으면 여기가 여기 쬐끄만 나라 보이지? 적도가 지나가는 나라. 여기가 에콰도르죠. 에콰도르. 그 다음에 그 아래가 나라가 페루입니다. 그래서 콜에페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에콰도르는 스페인어로 적도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나라 이름이 정말 성의 없게 니네 나라 이름이 뭐니? 적도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적도. 이 에콰도르의 수도입니다. 키토. 정확히 적도를 지나가죠. 와우. 나라 이름이 적도인데 그럼 적도를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AF가 돼야 되는데 얘는 AF가 아니고 AH야. 왜냐면 고도를 보세요. 와우. 해발 2850m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야. 그지? 백두산보다 높아. 이 정도 높이에 도시가 있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빨리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평지는 1월부터 12월달까지 28도라고 쳐. 평지는. 근데 해발 2850m 올라가면 어떠니? 해발 100m마다 0.7에서 0.8도씩 기온이 떨어집니다. 시원해져요. 그래서 키토는 봐봐요. 와 이런 환상적인 기온이 나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다 몇 도야? 16도. 1년 내내 16도. 우리는 자 봐요. 여러분 선배들이 기후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열대기후죠. 왜? 열대기후는 기온 그래프가 직선이야. 10몇 도에서 직선이면 열대고산기후, 20몇 도에서 직선이면 열대기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자 봐봐. 이 기온 그래프를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왜? 높이 올라가니까 기온이 떨어진 거야. 연교차 거의 없어요. 1월부터 10월까지 어떻습니까? 기온이 거의 같죠? 거의 같습니다. 몇 도로? 15도 아니면 13도, 16도. 그치?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예요. 굉장히 쾌청한. 그래서 열대 고산기후는 기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1년 내내 시원해요. 안 추워. 안 더워. 그래서 세계적인 국제회의나 학술대회 같은 걸 할 때 여기서 해요. 많이 고산기후에서.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높아요? 안데스 산맥이 지나가니까. 자, 여기 뭐가 지나갑니까?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죠. 굉장히 높은 산맥이지. 북아메리카에는 로키 산맥이 있고 라틴 아메리카는 안데스 산맥이 있죠. 그래서 키토라는 도시는 지금 외울게요. 에콰도르의 수도고 해발 2850m이기 때문에 열대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안데스 산맥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시겠어요? 봐봐요. 강수량도 그냥 얘는 이렇게 가잖아. 일직선으로. 강수량도 뭐 나쁘지 않아요. 2850m 남이 0도 0.15분이야. 그러면 적도란 얘기야 얘들아. 적도가 0도니까 15분 차이. 그러니까 해발 고도만 없으면 얘는 무조건 AF가 나오는데 해발 고도가 높아서 여기다 써놔. 해발 고도 위에다가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가로하고 이 도시 외울 거야. 에콰도르의 수도. 왜냐하면 이 적도에 있는 나라들은요, 웬만하면 수도가 시원하면 좋겠지요. 20몇 도씩 1년 내내 더운 것보다 13도, 15도 하는 좋은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열대 고산도시, 고산기후, 고산도시 나타나는 지역은 그 나라의 수도들을 고산도시로 많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열대기후 3개, AF, AWAM에다가 오늘 배우는 AH까지 해서 열대기후는 크게 몇 개다? 4개로 나뉜다. 하지만 열대 몬순기후 같은 건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왜냐면 AW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중요해요. 오늘 두 개의 도시 배웠어요. 적도랑 아주 가까운 브라질의 마나우스, 그 다음에 에콰도르의 키토. 적도 주변에 있지만 하나는 AH, 하나는 AF가 된다. 졸면 안 돼요 벌써. 그러면 이런 AH 열대 고산기후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거지. 일단 어디 있어야, 뭐가 나타나야 돼요? 적도 주변에 열대기후. 그 다음에 높은 고도. 높아야 됩니다. 연중서늘하다. 시원한 거야, 우리로 치면. 춥지 않아요. 그래서 봐봐요. 한문으로 고치면 항상 상자에 봄춘자를 써서 항상 봄과 같다. 항상 봄, 우리나라의 봄. 연중 10도씨 내외로 유지된다. 연중 1년 내내 10몇 도란 얘기입니다. 연교차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뭐가 더 있다? 우리 열대기후 다 특징이죠. 일교차가 더 컸죠?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크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왜 나오겠니? 고산지대니까. 고지대잖아. 고지대. 선생님이 해발 4,300m 정도 올라간 적 있어요. 해발 4,300. 우리나라에 없죠. 히말라야에 있는 마을인데 선생님 평지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샌들을 신고 있었어요. 맨발의 샌들에 반바지에 반팔 입고 있었거든요. 자, 한 중간쯤 올라갔을 때 잠깐 쉬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긴 바지, 그 위에다 긴 바지 하나 더 입고요. 반팔 위에 난방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얇은 바람막이를 하나 입었어요. 그 다음에 양말을 신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갔어요. 자, 정상 도착,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숙소에 눈이 내리는데, 나를 이렇게 딱 봤더니 더 이상 입을 게 없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입을 수 있는 모든 걸 껴입었어요. 반팔에 얇은 난방에 얇은 바람막이. 스포츠 샌들. 양말을 신었는데 되게 얇은 여름 양말을 신고 눈이 펄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형하면 숙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 감기에 걸렸겠죠. 감기에 걸려서 그 숙소에서만 일주일 동안 알아 누워 있었었는데 한 3일 만에 낫긴 했지만 난방 장치가 없어요. 난방의 개념이 없어요, 인도 애들이. 눈 내리는데 난방이 없어. 어떡하라니. 이불을 어마어마하게 덮고 3일 만에 나와서 스님이 한 4일째 되는 날 옥상에 올라갔는데 스님 눈앞에 있더라고요. 칸첸중가가 K2,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됩니다. 히말라야에 있는 K2 칸첸중가 에베레스트가 보이는데 걔네는 몇 미터일까요? 해발 8,000m대입니다. 자, 숨이 잘 쉬어질까요? 4,300m? 처음엔 조금만 뛰어도 숨이 가빠요. 스님 굉장히 젊을 때 갔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가면 고산병,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는 고산병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2,800인데 거기 4,300인데요. 이미 구름은 어디 붙어 있어? 1,300m 올라가면 구름은 발 아래 깔려요, 여러분. 그래서 산소가 희박하다. 고산병에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은 괜찮아요. 한창 때이기 때문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한 30분만 있으면 적응이 돼요. 대신에 기온차, 와, 여름에서 겨울까지 4시간 걸렸어요, 올라가는데. 택시로 올라가는데. 근데 정말 기온차가 확 느껴지는 그러한 고도였습니다. 여기다 보죠. 봐봐. 선생님이 기온차가 확 느껴진댔지. 평지에서 아까 반바지와 스포츠 샌들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갔을 때 난방 하나를 껴입고 그 다음에 다시
점퍼를 하나 입고 맨 위에 올라가니까 눈 내리는 이렇게 열대림, 온대림, 냉대림, 코산식물 순서대로 고도에 따라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뚜렷하다. 우리나라에서 식생의 수직적 분포를 그나마 볼 수 있는 곳은 한라산이죠. 제주도. 평지에는 야자수 같은 게 있는데 위 올라가면 막 눈 내리는. 물론 그것도 겨울이만 가능하죠. 우리나라 여름 한라산에 눈 안 내리죠? 여기는 어때? 여름에도 눈 내리겠지. 해발 고도가 높아서 눈이 내리는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가 열대기후 4가지 모두 봤고요. 열대기후 지역의 문제. 자, 열대우림기후에는 아까 이 마나우스 같은데 아까 뭐가 흘러간다고? 아마존강. 아마존강 주변에 이 아마존강 주변에 여기는 이 다 열대밀림이란 말이야. 열대밀림. 아마존강의 밀림. 그러면 이 열대림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마시면 열대우림, 밀림, 밀림의 가치. 확실히 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죠. 거기다 쓰세요. 브라질에 특히 어디 아마존 밀림.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죠. 그 정도로 나무가 빽빽해서 산소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의 허파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지구온난화를 억제해주고 그 다음 생물종의 2분의 1이 열대림 지역에서 서식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아마존에 가는 정글 그런 프로 있었죠. 프로. 갑자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꼭 정글도 가고 뭐 이렇게 오지에 많이 가잖아요. 오지에 가서 보면 특히 이제 그 아마존의 밀림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한 생물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물종보다 얘네가 갖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단단한 재질의 자 주치입니다. 단단합니다. 우리 그때도 봤지만 열대림의 특징은 단단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가지고 가구, 건축,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선박을 만들었죠. 배를 만들었죠. 단단하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열대우림이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열대밀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사람들은 불을 지르고 화전 농업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어.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브라질이란 나라를 보시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지만 밀림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도시를 지을 수 없잖아. 아파트를 어떻게 밀림에 짓겠니,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무들을 베어내고 도시 개발을 하면서 밀림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방목지나 농경지 개발을 위한 무분별한 벌채라는 게 나무를 벤다는 얘기입니다. 과도하게 경지는 항상 말하지만 뭐의 줄임말이에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농자가 있는 거야. 농경지 개간. 근데 농자 빼 그냥. 아직도 경지가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경지는 농사 지을 땅이에요. 농사 짓는 땅.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봐봐. 경지를 개간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뭘 벤다는 얘기야? 나무를 다 베어 없애야 돼요. 베어내야 농경지를 만듭니다. 밀림에서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그러니까 경지 개간했다는 얘기는 나무를 모두 베어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는 도시 만들고요. 공장지대 만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열대우림이 진짜 많이 감소했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경지를 개간해내면 자, 얘들아 봐봐. 토양에 이게 흙이야. 흙에 이렇게 식생들,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면 뿌리가 있죠. 그래서 비가 내려도 이 나무 뿌리가 빗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토양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이렇게 빈 땅엔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토양이 다 빗물에 쓸려 내려가겠지. 그래서 식생이 없으면 토양이 깎여 내려가요. 빗물에 깎여 내려가. 게다가 여긴 열대우림이잖아. 1년 내내 비 온댔지. 1년 내내 깎여 내려가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나무에서만, 이 밀림에서만 자라는 생물종들이 나무와 함께, 밀림과 함께 사라지면서 생태계 파괴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브라질한테 너희 나무 배심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 나라도 먹고 살아야죠. 해보세요. 이 정도는 간단하게 맞출 수 있기를. 자, 선생님을 한번 맞춰볼게요. 열대기후, 이거 외우세요. 열대기후는, 자, 최하늘 평균기온 뭐? 18도씩. 욕하기 좋잖아. 욕. 18. 18도. 18. 알겠지? 열대기후는 최하늘 평균기온 18도씨 미만이 아니라 뭔데? 이상이어야 되지.
18도보다 높아야죠. 열대기후에서